네, 이제 시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컨설팅 먼저 받아보겠고요. 매주 월요일 날 수고해주시는 분입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일단 글로벌 주요 증시의 흐름을 먼저 보고 상황 보고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요? 네,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증권시장이 대단히 좋았었는데요. 그 반작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와 덧붙여가지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내년도 1분기 정도나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시장의 얘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시장 주변의 지표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세계 증시 주요 동향, 여러분 가운데에 현황, 스테이터스 되어 있는 이쪽 칼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버닝 모양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지금 조정 신호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국가,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 그리고 멕시코 지수가 아직은 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지수들은 대부분 조정 신호나 조정 신호가 임박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글로벌 주요 증시가 연말을 앞두고 일단 소강 상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어차피 양적 완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 지표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요. 외환 시장이 좀 많이 들먹거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일주일 정도 외환 시장 쪽에서의 변화가 조금 커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가지고요.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익히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도 또 예민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원화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절상이 아니라 절하되는 방향의 힘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다음 소개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좌측 상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달러와 동향입니다. 거의 10개월 정도 이 하향 추세였는데요. 여러분 오른편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양봉의 숫자가 5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달러화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걸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좌측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주 달러화가 되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일주일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유로화가 역시 꾸준하게 상승 방향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FOMC 회의도 있었고요. 거기에서의 코멘트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기류가 미국 당국자의 양적 완화 조치 축소 시기가 언제일지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 내년도 봄 정도인 줄 알았는데 12월 정도 혹은 1월 정도 이렇게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 지표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변화는 여러 군데에서 연쇄적인 그런 반응을 유발시키게 마련인데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까?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내년도 봄 이후로 미뤄질지 모른다. 그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초록색의 국제 수익률 변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편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시 3, 4일 동안에 미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르는 것은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던 용어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방향이거든요. 가기는 그쪽으로 갈 것인데 언제 갈 것이냐는 얘기였는데 어쩌면은 좀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3%나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이후에 약 2년 정도 이것의 행선지가 5%에서 6% 정도 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얼마나 금융시장에 앞으로도 요동이 심할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수익률 동향 그리고 달러와의 동향은 상품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좌측의 그림입니다. 상품 지수 동향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상품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고요. 오른편에 국제 유가 동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힘에 겨웠었는데요.
추가로 오른편에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품 시장의 하락은 관련 종목에도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캐리 트레이드 지표, 미국 시장에서 혹은 선진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향하는 유동성의 방향과 그 크기, 오른편에 완만하게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틀 정도 지금 이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는 방향은 들어오는 방향인데 강도가 점점 줄어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 뉴욕 쪽의 이번 주간 전망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라든지 네. 또 이벤트는 무엇이 있고 최근에 강세를 띠는 업종들은 무엇이고 개별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예, 이런 풀이들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기업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은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그런 시기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 ISM 서비스업 지표 등등 일부 지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가 경제지표 발표가 몰려있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는데 오히려 경제지표보다는 기업 실적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좌측에 빨간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혼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록색이 오른 것이고 빨간색이 내린 업종이 되겠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동향을 보더라도 그래도 미국 지수가 잘 오르다가 조정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느낄만 하실 것이고요. 그 오른편이 월간 지표가 월간 수익률 동향이 되겠는데 거의 3%에서 5% 정도 고르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업종이 많이 오르면은 다른 업종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차별화가 극심한데요. 미국 같은 시장은 오르면은 거의 같이 오르고 내려도 거의 같이 내린다. 그 대신에 수익률의 폭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정도의 특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요, 이 오른편에 퍼라는 수치를 제가 갖다 붙여놨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더 오를 폭은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참 많거든요. 미국의 현재의 평균 퍼 정도를 보면은요, 한 20 정도 되는 겁니다. 적은 것은 14 정도, 금융업종은 조금 아직까지 낮은 상태입니다만은 헬스케어 업종이 25 정도, 평균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10도 아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시장에서 좋게 평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 증시의 특징주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실적과 관련된 이슈였고요. 휴렛 패커드가 지난 주말에 무려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한동안 성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거의 급락하기 전 수준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휴렛 패커드는 다음 성장형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정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젠은 주말에도 올라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암젠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JP모건 체이스요. 금융업종의 대표 주자인데 금융업종은 급등하다가 사상 최고치 이후에 숨고르경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종목군이 특징 종목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지난 주말에 무려 1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그 근방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선 에디슨도 태양광 관련주로서 역시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아주 그 뚜렷한 상승의 행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편에 좀 의례적으로 US 스틸 철강 소재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연중 최고치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특징주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AIG 보험업의 대표 주자가 되겠죠. 잘 가다가 지난 주말에 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역시 실적에 대한
좀 안 좋은 코멘트 때문에 이렇게 내렸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쉐보론요, 정유업체의 대표주자. 역시 상승하기가 좀 버거운 모양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오른편에 NEM이라고 금과 관련된 대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측으로 아주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국내 시장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 증권가에서는 이번 달 정도 되는군요. 외국인 순매수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지적하는 쪽도 있던데요. 일단 2030포인트, 2060포인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 전망 우리 국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지수가 오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는 조정 7일째입니다. 즉 지수가 오르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대신에 종목 장세, 코스닥 지수는 매수 신호가 나온 지가 7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종목 장세의 성향이 그 지수에도 담겨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형 쪽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외부 쪽에서 이 지표가 좀 둔화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가파르게 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의 조정 그런 성격이 있고요. 또 다른 한면으로는 환율과 관련되어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이 조금은 좀 쉬었다 가자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조정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는 여건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전략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다가 또한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LG화학 등등의 소재주가 오르다가 조금은 시소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화 소재 쪽, 건설 쪽, 조선 쪽 등등 전통업 쪽이 뚝뚝 떨어지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인데요. 이쪽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조금 둔화되는 구조.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오르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강한 쪽은 성장형 쪽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핵심 부품주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활발한 반등 양상을 보였었는데 그 종목군들에서는 일부 숏, 빌려서 매도한 부분을 채워 넣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와 수급에 따르는 지금 긍정적인 그런 구조, 이런 것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 이 구조가 앞으로 좀 더 전개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로부터 멘토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